자, 43번입니다. 자,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20년 2월 8일날 토요일날 시행됐습니다. 고급 문제를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프학사 원장 김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프 스터디라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죠. 반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씁니다. 이쪽은 압축, 이쪽은 풀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이를 써봐야 됩니다. 무언의 도태가 뭐냐 이거죠. 무언의 도태. 무단 통치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통치를 합니다. 식민지 교육만 시킨다는 거죠. 헌병경찰. 헌병이 군인인데 헌병경찰. 헌병이 경찰을 지휘합니다. 경찰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군인이 경찰 역할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요게 회사령인데 뭐냐면 회사를 허가제로 만들어가지고 민족 자본 육성을 방해하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엄청나게 뺏어갑니다. 정토의 40%를 뺏어갑니다. 그렇지만 지주들 걸 인정해주다 보니까 지주들은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죠. 태형령. 조선인을 때립니다. 조선인만 때려. 다른 애들은 일본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만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 태형령입니다. 그래서 범죄 즉결 심판, 즉결례 등을 통해서 이제 재판 없이 바로 구류 같은 게 처하고 또 이게 뭐요? 태형령 때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한다 이런 것들이 즉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이제 1차 교육령이야. 1차 교육령을 통하고 3.1운동으로 이제 2차 교육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대는 1차 교육령을 통해서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의 도태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사상범은 예방구금령을 통해서 이제 30년대 말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또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통해서 하다가 또 안 되겠으니까 미리 또 독립운동 할 것 같으니까 미리 구금하는 이런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거 30년대 후반이 돼 있고요. 농촌진흥원 30년대 초반에 이제 해가지고 자력갱생, 중국태치 등을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바로 이게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그 이후에 제정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강제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방 구금령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출 폐급하는 거, 정신대까지 끌고 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물어본 거는 1910년대를 물어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자, 이 탑은 진주래요. 진주. 그렇죠. 진주에서 되고 이게 보니까 공평이다. 공평이라는 건 형평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 형평운동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백정들만 이제 탄압합니다. 지금 호적에다가 붉은 점을 찍어가지고 그 아들은 학교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주의 백정들이 들고 일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탄압하느냐 이거죠.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울처럼, 저울형제, 저울처럼 평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목표로 철폐를 목표로 했다는 거죠. 이때 일어난 게 뭐냐?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생이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안창남 떴다 안창남 달려라 엄복동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창남이 최초의 비행사가 돼가지고 일본 놈들 무찌르고 그렇죠. 비행도 했고 여의도에서 그다음에 엄복동은 일본 놈들 다 무찌르고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뭘까요? 이제 새로운 오렌지족이라고 하죠. 모던보이, 모던걸이 들어오는데, 형한 엄마, 마던보이.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해봤습니다. 형한 엄마. 이런 식으로. 하여튼, 1920년대에 일어났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화로도, 운동은 이제, 동아일보에서,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농촌속으로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2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이제 형평운동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들어갑니다. 45번. 강도 1번. 자, 일본을 항상 강도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했던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써달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조선 혁명선언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좌익들이 이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 산하 단체로서 군대로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조선 의용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전은 바로 조선민족 전선연맹. 그 전에 뭘 만들었냐면 민혁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좌합작을 했지만 이제 좌익 위주로 흘러가니까 우익이었던 지청천 조소왕이 이제 빠져나와서 김구랑 이제
모노 단체연합 이런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익들은 뭘 만드냐면 조선민족 전선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선 의용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장제스가 지원해주게 됩니다. 장제스는 우익인데도 불구하고 좌익의 이제 군대를 지원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내 즉 만주가 아닌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 부대가 바로 조선 의용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윤보선 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이 됐다. 아,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는,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바로 이공화국입니다. 자, 4대 대통령 윤보선 대입니다. 그럼 1, 2, 3대는, 당연히 이승만이겠죠. 자, 그렇지만 실권은 장면한테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면한테 있습니다. 자, 허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도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내각제 양원제로 하는, 정부를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적용된 시기는 이제 3차 개헌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정부가 바로 이제 제2공화국이라고 하고요. 민의원, 참의원. 그래서 민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 해가지고 양원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는 바로 내각제 양원제하는 2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반민족 현장을 보면 이제 1공화국 때 그렇죠. 반민법이라고 해서 통일주국민회는 이제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을 했던 박정희 이제 정부에서 했던 거죠. 2년 임기 국회의원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국회의원은 2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재헌의회라고도 합니다. 초봉암에 진보당 창당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죽여버리죠. 누가 평화통일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간첩죄로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이승만 정부 1공화국 때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 이후에 이제 3.15 부정선거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데 허정이라는 외무부 장관이 과도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내각제 양원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장면 정부가 됐고 이거를 2공화국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윤보선을 뒀지만 윤보선보다는 장면한테 실권이 있게 된다는 국무총리 장면한테. 그러다 보니까 윤보선 등은 이제 따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또 만들어요. 이게 바로 신민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통일론의가 일어나면서 혼란이 야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이제 군인 등이 이제 나서게 된 게 5.16 군사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헌해민장 이군사형 신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서 자기 걸로 빨리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47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회가 당면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자체의 문제이며, 그렇죠? 유엔이 와야 된다. 유엔이. 그렇죠. 유엔이. 즉, 1차, 2차 비스 공동회의가 있었지만 다 결렬됩니다. 자, 이거는 투르만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유럽의 공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선언한 게 바로 투르만 독서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비스 공동회의도 결렬되고 또 좌우 합작을 주도했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합니다. 중도 좌파에서 여운형이 암살당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미국은 소련이랑 협의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 상정하는 거죠. 유엔에 상정. 그래서 유엔에서 자, 한국 임시 유엔단이 이제 파견되고 그렇습니다. 즉 이거는 2차 비스 공동회의가 결렬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때가 맞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에 많이여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번. 자, 부산과 마산에 시민 학생들이 일으켰다는 얘기죠. 야당 총재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김영삼이었습니다. 김영삼은 이제 자, YH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김영삼 YS 영삼이죠. 김영삼이 총재는 신민당을 들어와가지고 정권을 하는데 이때 YS 노동자 등을 완전히 끌어내립니다. 공화당 이제 집권 세력에서 박정희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이 뉴욕 타임즈랑 회견하면서 왜 이런 독재 정권을 지원해 주냐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을 4대 주자로 몰아가지고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 특히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산에서 이제 학생들 시민들이 김영삼을 제명한 것에 대한 이제 항의 집회를 하는데 이걸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이때 이제 경호실장 차시철은 뭐라고 그래요? 100만 200만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김재규가 차시철을 죽이면서 같이 박정희도 같이 죽입니다. 이게 바로 11.6 사태라는 거죠. 바로 하여튼 대통령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부망쟁이라고 부망쟁.
부마 항쟁, 부산 마산 항쟁이라는 거죠. 부마 항쟁으로 11.6 사태가 촉발되고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지만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YS부 12.6 최 이렇게 합니다. Y는 YH 노동자 자 신민당사 점령 YS 그쵸 김영삼의 이제 뉴욕타임즈 회견 그다음에 부마 항쟁 자 김영삼 제명으로 인한 부마 항쟁 그리고 12.6 사태로 이어졌다는 거죠. 하여튼 유신 제재가 붕괴된다는 거죠. 즉 유신의 정점에 있었던 박정희를 죽이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부마 항쟁으로 유신 제재가 붕괴됐다는 거죠. 시민군은 5.18입니다. 5.18. 허정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거하고 나오는 거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바로 5.18 기록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 시위는 바로 4.19 이후에 이제 1공화국 누구죠? 이승만을 하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아서 힘냅시다. 자, 이 선거는 뭐냐 이거죠.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이게 다 나왔을 때 김종필까지 상김씨가 다 나오고 노태우가 어부질이 승리하는 거는 바로 6공화국의 시작이 됩니다. 이건 언제냐? 완전히 이제 전두환 정부 말에 1,000만인 개헌 서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원 조치 자기가 만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니까 열받은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 죽었단 말이죠. 최루탄을 정면으로 맞고 이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60 항쟁, 6월 항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루어지죠. 6.25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구차기원이 이루어지면서 구차기원 내용은 뭐냐 이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정부가 일어났는데 이때를 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6공화국.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배경은 바로 뭘까요? 바로 그렇죠.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그다음에 구차기원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6월 항쟁으로 6.25 민주화 이제 선언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바로 구차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차기원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이루어졌지만 자 이렇게 야당을 분열시키면서 이제 노태우가 36%밖에 못 받았는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6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당 합당이 되는 거는 이제 노태우 시절에 그렇죠. 김영삼과 김종필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세 개 당이 묶어져서 이제 민자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나오고 그때 이제 IMF 구제금을 만든 거는 김영삼 정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발췌개헌을 통과되는 건 이제 뭘까요? 자유당 그렇죠. 52년 한참 전이고요. 3.1 부정선거는 1960년 그렇죠. 정부당 이승만 정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들었죠?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행사는 뭐냐 이거죠.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법이 언제 일어났냐 이거죠. 그렇죠? 자, 국민기초생활법 이게 나오는 게 바로 국민의 정부입니다. 공모사회권 횟수금 유기개경 이렇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인데 국민의 정부는 자 근무기를 통해서 IMF를 이제 극복하는 거죠. 노사장위원회, 여성부 인권위원회, 햇볕 정책 그렇죠. 자꾸 퍼주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개방을 한다는 거죠. 북한 애들이. 그게 바로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이제 소대 방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상강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지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되는 거죠. 최초 상봉은 전두환 때 있었고요. 이때 이제 본격 상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개성공업지구, 그 다음에 경의선 복구가 합의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 시작은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지만 합의는 이때 되는 거고요. 경의선의 복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 등을 이제 도와주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99년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새천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20세기를 마감하는 대통령이 바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14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 그렇죠?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 조절위원회 이거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요걸 통해서 이제 뭘까요? 통일 논의를 이제 본격화 이제 됐지만 이것 때문에 통일이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힘을 실어줘 하는 게 바로 유신 독재 체제가 되는 겁니다.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는 것도 이때쯤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초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전두환 정부 때 그쵸? 80년대 중반에 이제 최초로 그쵸?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1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때 이산가족 상봉은 최초는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는 최초는 아니지만 정례화가 돼서 100명 정도씩 이제 정례화를 통해서 금강산에서 이제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많이 시켰다고만 보시면 되고, 최초는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하는 이유는 왜그럴까요? 이쪽을 안 보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풀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고 이걸만 보고도 말해보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 보고 한다는 거죠. 공무원사회권 해소금 유기 개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등등은 바로 국민의 정부 때 이루어졌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